진로 탐색 5. 의미 없으면 성공 행복 없다. 이게 지금 시대에 그 어떻게 보면 진로를 탐색한다. 뭐 앞으로 갈 길을 뭐 취업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사실은 성공과 행복 이게 지금 시대의 두 개의 어떤 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거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의미 없으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더 먼저가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근대 사회에 개인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적 행복을 목표로 하는 자아, 이 나라는 단어가 자아랑 주체로 두 개 구별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보통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아라는 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걸 주로 자아라 그러고 주체 그런 공적인 계급적인 그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아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체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죠, 성공. 성공. 이렇게 구별이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근대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근대 사회의 개인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그죠?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딸, 행복한 아들, 행복한 엄마, 뭐 이런 거요. 그죠? 사회 나가면 공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뭐가 되고 싶니? 그 뭐 대통령, 뭐 장군, 뭐 소방수, 뭐 뭐든지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공적인 성공의 예, 모델인 거죠. 그 어린애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공적인 성공을 하는 그 주체적인 역할이 모르겠어요. 난 대통령이 되는 게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군이 되거나 또 사장님이 되거나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게 근대 사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 의미가 없어진 거죠. 나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여겨져요. 이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그 의미가 없어진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이 일론 머스크 기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붕괴한다는 거죠. 출산율이 변하지 않으면 3세대 안에 사람이 뭐 왕창 준다는 거죠. 근데 인구 붕괴라고 말할 정도 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겪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출산율이 뭐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세계 최하이고 홍콩, 일본도 뭐 하위권이고 어, 뭐 얼마가 내려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숫자를 맨날 말하는데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 사람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출산율이 사망률을 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없어지겠죠. 나라가. 지금 그게 없어지는 게 나라가 없어지진 않지만 지금 뭐부터 없어져요? 마을이 없어지죠? 시골 가면 마을이 없어져요. 동네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 분명 이게 머스크 얘기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나라에 너 니들 참 큰일 났다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라는 거죠. 머스크의 특징은 그런 문명의 위기를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 나는 바람 잡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로켓, 뭐 또 화성 가는 로켓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 대책을 자기가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걸로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사업가로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말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이 인구 붕괴되고 노동력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겠죠. 그래서 로봇이 필요할 거다. 자긴 그래서 로봇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인구가 붕괴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꼭대로 다시 올라가 보면 왜 그럴까요?
이 사적 행복을 추구하는 자아,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결혼이나 출산을 하려면 근대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핵가족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공적인 성공에 필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서 엄마하고 집에 있는 자식들 뭐 어쩌고.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존여비 사상으로 페미니즘의 정적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잖아요. 완전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 왜 출산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근대사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머스크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투자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투자자들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걸 하니까 니들 나한테 돈을 투자해라. 이런 식을 말을 하려고 머스크는 이제 이 우리 한국의 이 인구 붕괴를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로봇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 회사니까 그리고 자기 회사가 꽤 인기가 좋아지면 자기도 돈을 벌죠. 주식 회사니까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말을 한 거지만 사실은 머스크는 사업가라서 자기가 할 얘기만 딱 한 거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는 머스크가 아니고 우리는 근대사회에서 의미가 없어진 근대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대학생들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명함이 있었어요. 비즈니스 카드. 그게 이제 주체의 공적 성공이죠. 응? 거기가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적 행복은 휴가, 여가죠, 리저, 레이저, 리저 이렇게 말하는 발음하는 그죠? 위켄드, 주말, 헐리데이. 그거는 명음으로 종속되는 주체의 공적 행복에 그 사적 행복이 공적 성공에 사적 행복이 종속돼 있었어요. 이 공적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뭐였냐? 그게 바로 학교였단 말이죠.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예요. 교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냐? 학교가 뭐가 됐다? 학교가 커다란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의문문이 된 거예요. 의문문. 왜? 과연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냐? 그죠? 요거. 학교라는 거 요걸 위해서 살거든요. 학교에 가서 여가 쉬는 시간은 공부를 위해서 잠깐 쉬는 거죠. 쉬는 시간이 이제 몇 분 있지만 그거는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도 학교가 커다란 질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질문이 필요해졌냐? 여기서 보면 그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권위적인 사회는 질문은 저항이 되고 의문을 가진 도전이 된다. 질문은 제한되고 미래에 조약되고 답변은 정해져 있다. 이게 옛날엔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왜 그러냐? 정해져 있는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학교도 어떻게 했냐? 이 질문의 정착이 극단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학교라는 어디 학교? 근대학교였대. 근대 시스템의 학교였단 말이죠. 학생은 교사들에게 질문하기 위해 허락을 받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시험은 질문과 답변을 조작적으로 작동시키면서 발산적 사고, 자연스러운 사고를 제한하고 정답으로 수렴되는 사고만이 허용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학교는 정답만이 존재하는 폐쇄사회다. 왜 이렇게 됐냐? 근대사회. 어, 이게 산업, 음? 인 근대사회의 구성원,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이 학교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지? 기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계적인 질문하면 안 된 거죠. 기계. 그러니까 산업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우리 사회가 과학, 근대 과학이 뭐예요? 근대 과학이 기계 과학이라고. 뉴턴의 물리학. 물리학의 기반을 두는. 그지? 정답이 있는 수학 공식처럼. 그죠? 어? 공장에서, 공장 시스템. 그지? 에 바탕을 둔 산업사회, 비즈니스, 산업사회, 비즈니스, 산업사회에 위한 엔지니어와 비즈니스를, 응? 교육시키는, 양성하는 것이. 그죠? 이거 하는 거. 당연히 이랬단 말이죠. 이게 당연히 근대 산업사회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러한 근대 산업사회,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처럼, 용어처럼, 용어에서 또 잘 드러나듯이 이러한 산업사회의 시스템이, 산업사회의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더는 잘, 더는 필요하지, 더는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더는 아주 중요한 사회의 구성 요소가 아니기,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사고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승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중간에 생략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탕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조선은 몇 년도에 건국되어 있는가? 그지? 그런 단답형 시험 문제. 그러니까 조선은 왜 건국된 그 복잡한 질문. 가끔 있어요. 너무 단순하다고. 그래도 그게 선택지가 하디 현상으로 50강스럽게 배치함으로써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도 복잡한 것처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답 하나밖에 없는 단순한 과학입니까? 많은 것을 놓친다. 뭘 놓치는 거예요? 많은 것. 뭘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이, 응? 이거 개선돼야 되는데, 어? 개선돼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기계 문명에 종속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거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상황, 방향성은 상황, 이 시대 전환의 갈 길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라는 용어가 뜻하는 바는
근대적인 산업혁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 산업혁명의 전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관건이 문제의 핵심이 근대적인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근대 사회는 그 효력을 다했고 이제 전혀 새로운 소위 내가 이제 만나 쓰는 말이 탈근대예요. 근대는 아니라는 거죠. 탈근대 사회가 이미 여기에 도착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단지 조금만 뭐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 세상은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면 생각해야 돼. 그 복잡이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이게 교육적으로 설명하면 사고의 단순한 사고방식이 저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어? 근대 교육학자도 인정하는 한이니, 그지? 복잡한 사고 훈련이 교육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함이 기존의 단순함의 어, 부분 교정일 것인지 아니면 전면 이걸 난 뭐라고 부르냐면 언러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다 다시 해체해버리는 거죠. 근대 교육의 해체와 리너닝, 재교육,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재교육, 리너닝. 이게 내용인데, 응? 이 필요할 것인지에 따라, 것인지, 어, 판단하는 데 따라 사태의 대처 방안이 쪽으로 더 읽어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됐죠? 그러면 이 한승희 교수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질문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새로운 차원을 묻거나 혹은 서로 합의가 어려운 쟁점을 다루는 질문들일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왜 공룡이 살지 않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아무도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한국은 민주사회 된 경우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설정한 답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생각들을 동시에 소환하고 재배열하면서 하고 타자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답이 없는 문제가 가장 교육적인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승희 교수도 단순한 부분 교정이 아니라 전면 부인을 요구하는 것 같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수업 중에도 회피 대상 1호가 될 뿐더러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들 수업 중에 회피 대상이 1호죠. 아, 교수들 사이에도 그래요. 수능이나 기말고사에 출제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학교는 복수의 정답이나 애매한 답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가능하면 회피하려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반드시 하나만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 수정만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현실의 복합적이나 불확실성과는 동떨어진 형식 관련 논리에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폐쇄사회가 되고 학생들은 그 포로가 된다. 오랫동안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학교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돕기몰이 해왔고 그 결과 답이 없는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왜소함을 느끼고 회피하는 순치된 인간들이 양산되었다. 답은 그 과거이며 지금 비판은 굉장히 정확하죠. 아쉬움은 뭐예요? 답이 없다는 거. 정해진 답으로 회귀하는 과거형 교육과 과정과 수업 모형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 개혁의 출발점인가 동시 사회 개혁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이거 빨간 줄 쳐볼게요. 의문을 갖는 것을 불편해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회 개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거니까. 이 여기서 하나 이제 이 김수희 교수의 이런 논리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사회 개혁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개혁. 개혁은 바꾸어서 개혁은 혁명과 달리 기존의 제도를 어?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바꾸어 고칠 수 있다. 일단은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말, 요 말 다시 볼게요. 요 말을 다시 보면 과거형 교육과정과 소명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 폐기. 런너닝의 문제라고요. 즉, 언러닝. 어, 근대 교육의 해체는 학교 혁명이 아니라 혁명을 시작, 그러니까 사회혁명, 사회혁명을 위한 학교혁명의 1단계 방안일 뿐이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혁명의 논조를 말하면서, 어? 혁명의 논조를 말하면서, 혁명의 방향을 말하면서, 혁명으로의 길을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상태로 개선하겠다는 그 주장을, 논리적 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이거는 김승희 교수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혁명은 프랑스 혁명처럼 으로 대표되는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의 어, 파괴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근대에서 중세로, 근대에서 현대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죠. 응? 파괴적인 과거를 부정하는 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피웠어. 왜냐? 이 탈근대 시대로의 혁명적인 전환의 전제는 탈근대 시대가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19세기의 낡은 교실에서, 낡은 전근대적인 교육 환경, 교실에서, 교육 환경에서 20세기의 근대적인, 어, 근대적이고 억압적인 교사에게 21세기의 탈근대적인 아이들이 배우는 게 현실,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 말처럼 아이들은 이미, 탈근대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이 되냐면 21세기 탈근대 시대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 응?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내가 대학생활이나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현재 교육의 현실은 사상과 철학을, 탈근대 시대를 위한 사상과 철학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어,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수의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정작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밝은데 교육의 사상, 에 관한 담론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동시에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 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김승혜 교수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론적인 방안이니까 실질적인 얘기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런 차원에서 지난 10년간의 학교 운동이 질문과 답이라는 학교 소통의 기본 관계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모순을 드러내는 그치? 소통 방식을 바꾸고 관점을 전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미봉체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폐기하는데 폐기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는 거죠. 그죠? 그냥 평가 학문들도 평가 학문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끝에 가서 결론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평가 문항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볼고 시험을 어떻게 때려칠 거냐를 해야 되는데 평가 문항들을 수용해서 정해진 답으로 가는 길찾기로만 가는 활용되는 방식도 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이 아예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수능 시험 그대로 계속 될 거예요. 왜? 왜? 서울대 교육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님이 이런 식의 미봉청원 내이 박힐 리가 없겠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지식인 전체 사회의 잘못이에요. 한두 번의 잘못은 아니겠죠. 한두 번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 한 분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론이 형성돼서 같이 한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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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형 교육과정과 수업 모형을 폐기하고 수능시험도 폐기하고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학교혁명을 할 건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시스템 없애야 되겠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혁명이 되겠죠. 소위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식관계를 바꾸는 거죠.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뭐고 시험 본다는 게 뭔지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죠? 즉 공부한다는 것, 시험 본다는 것에 관한 대중, 즉 인류의 인식, 사고방식 자체가 근대 사회, 근대 사회의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전혀 새로운 시스템, 방식을 어, 것이 될 때, 그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해줄 것이다. 누구 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 그죠? 누구 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한 지식인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논리, 담론의 방향성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어? 공동의 노력이, 지식인 사회, 그지? 지식인 사회,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수 등, 아니, 교수 등 전문가 사회, 교육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지금 시작되어야, 그죠? 어, 시작되어야, 어, 시작되어야, 어떻게 돼요? 있어서 시작되어야, 음, 스트지가
교진이 이게 그래서 이걸 주셨다. 그 오래전부터 보는 아이들 그래요. 소금이라고 희망이 교실이 돼야지는 제목도 잘 몰라요. 하여튼 교실이 돼야했는지 어떤지 이 노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은 응?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들이 희망도 안 준다는 거죠. 희망도 안 주니까 자살하잖아요. 1등이 시험 못 봤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 이건 진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아이가 죽는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의 붕괴하고 탈근대 시대의 갑작스러운 도래로 인하여,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의 개인이 새로운 의미를 찾으러 나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의미가 없으면 결국 행복도 없는 거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드라마틱한 사례를 하나 봤는데 신문 기사에서 왜 내가 자꾸 신문 기사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왜 호텔 욕실에서 숨졌을까? 기사가 술김에 쓴 출판사가 쓴 거를 출판사가 바로 책을 내줬다.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 류몽 방송인이 됐다. 지구를 26바퀴를 돌며 여행과 요리를 소개했다. 오바마는 하노이에서 쌀국수를 먹고 서울에서 회사원들과 폭탄주를 마셨다. 그런 그가 2018년 6월 프랑스 알파스 상 르 샹바르 호텔 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2세였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사랑하던 앤서니 보데인의 죽음은 전 세계에 의문을 던졌다.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죽을까? 다큐멘터리는 그의 죽음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된다. 어, 근데 내가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죽음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왜? 질문이 잘못됐어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늘 봐봐. 어쩌다 이렇게 인생이 됐을까 생각해봐요. 사실 늘 불안해요. 오와랑 어, 한화에서 먹던 이 사람이에요. 의미를, 약간, 의미가 없으면 결국 행복도 없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질문인 게, 사회적으로 틀림없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을 다 성취한 거죠.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 찾았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인들은 이렇게까지 못 가봤어요. 끝까지. 못 가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근대 사회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성공의 방정식이 모호해지면서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요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행복을 뭐 디저트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처럼 자살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부터 자살의 위험성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과 위험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루틴이 삶을 구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루틴, 긍정적인 루틴. 하루에 커피 한 잔. 그죠?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을 이겨서 자기 루틴을 버티는 거죠, 이거는. 루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 세수하는 거, 양치질하는 거. 근데 지금 루틴이란 말은 긍정적인 습관이죠. 습관. 응? 근데 이 루틴을 개발할 시간을 요새 말하는 거, 이때 루틴은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루틴인 거죠. 그죠? 그런 루틴, 그런 루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데 말을 뭔가 루틴, 그 루틴이 뭐냐면 뭐 어학 사이트, 언어를 배운다든가 뭐든지 좋다고요. 응? 뭐 법륜 스님의 정토의 사이트를 들어가 본다든가 어쨌든 공원을 한 시간 걷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공원을 간다든가 설거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응? 긍정적인 루틴들이 체화되면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표가 있겠지만 루틴이 버틴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에서 빠진 거. 빠진 거. 뭐가 빠졌어요? 루틴이 삶은 구한다는 말에 빠진 말이 뭐냐면, 빠진 말이 뭐냐면, 현재의 사회는, 어? 어, 현재 사회. 이때 현재 사회라고 말할 때 현재 사회는 근대 사회를 말해요. 즉, 기존의 근대 사회는, 사회, 우리 삶 속에서는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성공을 하더라도, 어, 음, 자살 충동에 이를 정도로 불안과 우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사회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째로 흔들리는 어? 사회 속에서 조금 높은 사다리를 또 사다리를 타고, 그지?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흔들리는 거죠. 그냥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죠? 이러한 성공의 난경, 난처한 경지죠. 앞에서 이게 지금 내가 진로 탐색에서 하고 있죠. 이 진로 탐색을 왜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런 탐색 앞에서 급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안경 앞에서 음, 청년층은 젊은이들은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그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취업을 한 다음에도 물어봐요. 이걸 꼭 가야 되는지. 이게 현재 상황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빨간대 사회가 아직 확고하게 그 시스템 제공하지 못하고 있게, 응? 있으니까 어, 미래가 먼 미래라도
불확실하게만 그려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논리에 현재의 근대사회가 제대로 된 어, 금전적이거나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중음악 작곡가나 웹툰 작가가 되려고 어, 어, 의 능력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길을 어, 신념을 다해 걸어나가는 걸어나가는 데 두려움이 이렇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즉, 즉 의미, 삶의 의미, 제가 문제가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여튼 이 삶의 의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극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독립 주체성을 무너지지 않은 채 버티려면 더 나아가서 흔들릴지라도 가끔 흔들릴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다시 어, 독립 주체성을 회복하려면 바로 이 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중요해지는데 이 용어는 빅터 프랭클이 프랭클이 음,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도라는 극한 상황에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어, 통해서 개개인의 회복 탄력성의 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서의 내용에서 비롯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는 힘 중요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회복력의 크기는 크기 많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한 노력이 루틴이라는 응? 그러니까
습관이죠. 그지? 삶의 긍정적인 습관, 루틴이라는 용어로 또는 소확행, 그다음에 보조적인 행위로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루틴이 삶을 구한다가 아니라 루틴이 삶을 망하지 않고 버티게 한다. 버티게 하는데 한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거죠. 안 망하고 버티게 한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아니죠. 이건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핵심은 아니라고. 나도 긍정의 습관 중에 하나가 커피 마시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이는 어, 핵심적 이것이 핵심적인 노력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죽지 않고 어? 요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 있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용어처럼 요새 이것도 유행이죠. 이라는 유행어처럼 버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국 버틸 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가 기존의 근대 사회가 붕괴되어 버렸고 새로운 빨근대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배워나가며 어? 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 많이 많이 어쩌면 유일한 이 시대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유일한 의미 있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고 일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갈 길을 찾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해야 되는 노력의 어떤 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국가 전체가 공동체가 전체가 해야 되는 노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이게 이 공적인 성공이라든가 사적인 행복이란 이 공적 이게 두 개가 이두 개 이게 등이 공적이거나 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공적 성공을 해봐야 사적 행복은 안 된 거고 그죠? 사적 행복이 있어봐야 공적 성공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근대사회는 근본적으로 소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래 외로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뭐, 연구에 보면 외로운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외로움을 벗어나는 거다, 어쩌고. 그런 얘기 참 많은데, 사실은 외로움은 맘대로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노력이 하나 줄 수 있어요. 공부죠. 새롭게 이해하려는 공부. 그죠? 탈근대적인 노력인 거죠. 근데 이게 벤처 사업 같은 거예요. 개인의 벤처 사업인 거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발휘를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아직 시스템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다 벤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의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그게 이제 뭐냐? 탈근대 시대를 위한 공적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적인 루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긍정적인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태우 박사 얘기인데, 음, 이 사람은 약이나 시술 또는 수술 대신 훈련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엉뚱한 사람이냐? 14년까지 서울대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면 건강증진센터 책임 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국민건강주치의를 활용하고 다이어트 붐일으킨 인물이고, 음, 2008년 오리온 에너지바 닥터유를 탄생시 주역이기도 하고, 그 서울대에서 한창 출세 가도를 달리던 2008년 2월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다가 훈련센터를 열고 증상에 대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병이 생긴 훈련을 제거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 그걸 몸맘 삼학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거죠. 자기 철학 어떤 철학이야? 의학이죠. 그러니까 의학의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탈근대적 의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안 된 것뿐이죠, 아직.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로 이어져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약 대신 훈련을 강조하니까 의사들한테는 좋아하지 않겠죠. 특히 서울대 출신을 더 하겠죠. 의료계 법문 스님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영상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확인은 다 본인들이 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돈벌이해서 유명해져 갖고 그 서울대도 돈벌이하고 뭐 난리가 건강검진 해갖고 건강검진이 지금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지금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근데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 치료가 진짜 치료가 아니랐던 거죠. 이때 내가 믿었던 치료 이게 뭐냐? 근대의학의 치료입니다. 근대의학의 치료라고. 그러니까 근대의학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약을 써서 명예란 칭송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약으로 당장 안 아프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 이게 지금 병원이 문제점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을 갖다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십수년을 보게 되니까 치료를 하면 끝이 있는데 시간을 지나면 점점 약을 더 많이 복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하고 항암제 외에 나머지 약은 진정한 의미의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항생제, 항암제는 왜 필요하냐? 항생제는 놔두면 바이러스가 몸을 다 망가뜨리죠. 그걸 치료하는 거고,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거죠. 그 두 개는 치료하고 약 먹어야 돼요. 의사한테 꼭 필요한 건 항생제고, 항생제 타결해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해주겠다 그런 거야. 근데 대다수 만성 질환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약이나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질병의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안 바꾸고 평생 관리해 주겠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환자들을 반복적으로 병원에 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검사하고 약 주고 수술하고 시술하는 거죠.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검사와 치료의 90%는 과잉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는데 몸의 질병만 연구해 왔는데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니까.
어, 그래서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대답이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문제점은 깨달았어요. 대답이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아침에 일찍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삼시세끼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기, 일부러 하루 안에는 뭐 10% 덜해서 기력 남기기.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쉬지 못하는 사람은 심훈련, 자지못하는 숙면훈련, 예감한 사람은 둔간훈련, 생각 과다인 사람은 생각 줄이기 훈련. 질병의 모든 질병의 근원에는 지자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약간 흔들리죠. 왜 그래요? 뭐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내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대 의학의, 어? 근본적인 육체, 몸과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어, 어, 정신과 마음과 삶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죠. 몸만, 대상으로 하려는, 어? 근대의 근본적인 사상에 대해, 어, 의문을 제기하는 데까지, 아주 정확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근대의학에 대한, 어, 혁명, 폐기, 근대의학의 폐기, 포기해야 되는 거죠. 폐기, 포기. 근대학을 버려야 된다. 그죠? 라는, 근데 문제는 폐기라는 주장, 그죠? 근대학을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의학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 그치? 여기까지는 좋아요. 주장을 대체할, 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즉, 어, 일면 이런 거, 이런 거. 기본이 되는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런, 이라는, 대안은 굳이 의학이라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 짐작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 나오는 해결책일 뿐이기 때문에. 즉, 근대를 대체한 탈근대적인, 근대적인,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대체할 탈근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안타깝죠? 응?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나침을 경계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어, 해결책이 너무 상식적이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고를 재생을 어떻게 시키냐? 재생을 못 시키죠. 그렇지만 운동을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살 수는 있죠. 그죠? 그게 대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근데 맨 끝에가 이게 문제예요.
유태 박사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을 마지막에 했다. 몸산 훈련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유럽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냐고 돌아온 대답은 없다였다. 그는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다시 말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태호 박사가처럼, 어? 근대 학문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전문가들이, 어? 근대를 포괄하는, 포괄이랑 포함하고 넘어가는 거죠. 탈근대 학문의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근데 이 경우처럼, 유 박사의 경우처럼, 근대 의학의 문제점만 제기하더라도 충분한 성공이 되어버리는 현실 때문에, 어? 어, 복잡하고 어렵고, 근대 어,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근대 의학계 전체, 그러니까 서울대 전체죠. 전체를 적대지하게 되는 용감한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의 뛰어난 전문가들의 가장 큰 아쉬움, 전문가들에게 있는 가장 큰 아쉬움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온갖 글을 계속해서 읽으며 비판의 말을 남기고, 그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조금만 가르쳐줘도 이렇게 성공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성공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성공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스템은 뭐냐? 그 탈근대 의학의 시스템은 뭐냐? 그걸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